결박차가 좌회전 신호 받고 들어갔는데 좀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이거 황색이네요. 다시. 지금 여기 황색인데요? 예, 이 황색 신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신호로 바뀐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황색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차들이 가고 있을 때 이 차들 출발해야 되나요? 어느 차가 와서 들이받나요? 여긴 승용차, 여기는 조금 더 큰 SUV 같죠? 자, 어느 차가 와서 들이받는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다 멈춰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차가, 네, 이 차에 있던 SUV가 와서, 다른 차들은 출발 안 했어요. 다른 차들은 좀 이따 신호 바뀌겠죠? 네, 이제 신호 바뀌었어요. 이제 직진 신호 들어왔는데 출발 안 하는데 가운데 차만 와서 들이받았어요. 어디서 들이받았을까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몇 차로예요? 1차로네요. 2차로에 있던 차가 출발해서 1차로로 와서 들이받았어요. 또 다른 사진. 자, 보세요. 나 앞차들 따라서 가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출발 안 했는데 이 차가 2차로에서 출발하고 1차로 쪽으로 들어오다가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누가 가해자인가요? 제가 100% 맞나요? 저 신호위반인가요? 꼬리물기인가요? 보험사가 같대요. 근데 제가 100%래요. 선생님이 100%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치료도 안 해준대요. 예, 대인 접수도 안 해줘갖고요. 그리고 상대 측에 150만 원 줬대요. 내가 100% 잘못한 걸로 해서. 이 차에게. 억울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좌회전을 시도했어요. 신호에 따라서. 근데 앞에 차들이 막혀 있어요. 그 중간에 신호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거기 서 있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려고 그랬죠. 상대가 3차로 도로에 2차로에서 직진 신호 바뀐 다음에 내가 나가는 거 뻔히 보고서도 1차로로, 2차로, 1차로로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사고 났어요. 양쪽 다 크게 다친 건 없어요. 근데 상대 운전자가 한방병원 치료와 한약 처방을 받았으며 그러면서 요것도 그거네요. 추가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비청구. 이게 향후 치료비입니다. 앞으로 나 이거 돈 주면 이걸로 치료할게. 그럼 15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100대 0을 해갖고. 자, 저는 황색 신호 들어왔을 땐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선을 지난 다음에 황색 신호 들어왔어요. 저 신호 위반이 아니라 생각해요. 제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은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저기 막혀서 내가 못 빠져나가는데, 이거, 꼬리 위반, 꼬리 물기. 제가 꼬리 물기에 해당되겠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왜 제가 100% 잘못이죠? 상대도 뻔히 보이잖아요. 상대도 뻔히. 차들이 막히는 건 뻔히 보이는데, 선신호 우선, 이럴 때 선신호 우선 되는 거 아니에요? 뻔히 보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그랬습니다. 선신호 우선은 뻔히 보일 때. 내 신호 떨어져서 또 앞에 차가 막고 있으면 그 차 빨리 빼줘야죠. 내가 가운데 차 한 대 딱 있으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 못 오잖아요. 선신호, 꼬리 물기가 좀 밉긴 하지만 꼬리 물기 단속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별개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먼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가 내가 가는 걸 뻔히 보고도 2차로 1차로 들은 거 보면 이거 부정한 목적? 고의로 충돌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근데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를 신호위반으로 기소했대요. 제가 그래서 10초 전부터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황색불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지선 통과한 다음에 들어온 건지. 근데 없대요. 없고 보험사에서 찍어간 게 있는데 10초 전 원본은 없고요. 보험사가 찍어간 가진 거 견인되는 바람에 없고요. 보험사에서 갖고 있는 것만 받았습니다. 자, 보시죠. 언제 바뀌는지. 자, 여기서요. 황색 신호. 이때 바뀌네, 이때.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그 앞에 정지선은 이 앞에 있죠. 횡단보도 앞에 있죠. 정지선 들어갈 때는 좌회전 신호고요. 그러고 들어가서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꼬리 물기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이 사고에 대해서 10초 전 영상 보셨죠?
다시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쯤 신호 바뀌었어요. 신호 바뀌었지만 다른 차들 오토바이도 주로 올래다가 멈추고 1차로, 2차로, 3차로 차 다 멈춰 있어요. 근데 2차로 차가 출발해서 1차로 쪽으로 오면서 물론 저 차가 여기가 건너가서 몇 차로인가? 건너가서 2차로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요 차가 좌회전 차로인가? 근데 이 차는 좌회전 차로인 것 같네요. 건너가면 3차로가 2차로로 변하니까요. 그러면 2차로 차가 1차로로 오는 거는 그렇게 가야겠네. 일부러 그래 들어온 거로 보여지진 않고요. 네. 건너가서는 2개 차로예요. 여기는 3개 차로고. 그럼 요거는 좌회전 차로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가 2차로 차가 일부러 1차로로 변경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긴 하지만 맞네요. 여기 1차로 차는 왼쪽 깜빡이 켜고 있네요. 네, 왼쪽 깜빡이 켜고 있어요. 좌회전할 차예요. 자, 출발해요. 여기 자기 길 가는 게 자기 길. 일부러 나한테 끼어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멈추면은 여기서도 차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조금만 기다려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체적으로 엉켜요. 근데 출발해서 나를 때립니다. 뻔히 보이죠. 네,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요. 자, 도로교통법 25조 제5항에 모든 차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앞에 차가 좀 막힐 것 같다. 내가 지금 들어가면 못 빠져나갈 것 같다. 그럴 때는 교차로 안에 들어가게 돼서 정지하게 돼서 다른 차에게 방해될 때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 교차로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 교차로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라는 것은 정지선이 있을 때 정지선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정지선 넘을 때는 내 신호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황소로 바뀌었어요. 물론 거기서도 교차로에 횡단보도 끝에 멈췄을 때 좀 기다렸으면 사고가 안 났죠. 보행하는 사람한테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거기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면은 좀 뒤로 뺀다든가 그러면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나 황색 신호에 내가 좀 가져야지. 횡단하는 사람 보행자들한테 불편 줄 수 있으니까 가져야지. 황색 신호에 저쪽 양쪽에서 날 보고 좀 기다려 주겠지. 그러고 가는데 그냥 와서 때렸어요. 이건 그래서 꼬리물기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요. 사고 지점은 1차로군요. 상대차가 2차로에서 1차로 변경해서 붙인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예. 상대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요건 아니고요. 왜냐면 건너가면 2개 차로니까요. 근데 경찰에서 신호위반으로 보냈고 검찰에서 신호위반 약식 기소한 상태인가요?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이 나오진 않은 상태인가요? 신호위반이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신호위반 아니긴 꼬리물기로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글이 올라왔습니다. 상대는 3차로 중 2차로에 있었고요. 1차로는 좌회전 구간. 예. 3차로에서 2차로 좁아지는 구간, 즉 2차로에서 1차로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2차로에서 쭉 가면 거의 1차로 되는 거죠. 예. 경찰은 저를 신호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송치했고요. 검사가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약식 기소됐어요. 약식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판례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100만 원 약식 기소했대요. 상대가 아마 2주 진단인가 보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1. 꼬리물기 해당된다.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다. 2. 신호위반 사고다. 자, 투표. 꼬리물기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습니다. 불박차도 잘못했어요. 복잡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서 나 때문에 차들이 엉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신호위반이냐 꼬리물기냐? 꼬리물기다. 신호위반 아니다라는 의견이 94%. 신호위반 사고다가 6%. 자, 이거는요. 지금 약식 기소됐습니다. 법원에서 약식 명령 내려올 거예요. 법원에서 무죄로 내려올지 판사가 판례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고 그러셨는데요. 블랙박스 영상 중에 요 사본, 흐릿한 거, 그거 제출하셔야 돼요. 그거 다시 제출하세요. 앞에 것만 보면 판사가 모르기 때문에 황색불 켜진 다음에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다시 해서 판사한테 제출하세요. 그리고 근데 판사가 그걸 제대로 볼지 안 볼지 불투명해요. 물론 다 봐야 되지만 바빠요. 약식 명령, 약식 기소된 거, 약식 사건 할 때는 기록이 이만큼 있습니다. 진짜 수십 건 또는 100건 이상 있는 거 그냥 하루에 그냥 날 잡아고 딱 봐요.
그래서 기록을 다 보겠지만 혹시 바빠서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제출한 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이 날아오면 약식명령이 나한테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7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약식명령 날아오면 판사가 맞네 이건 뿌리물기네 라고 하면서 무죄로 판결하면은 그러면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할 거고요. 유죄로 판결하면은 내가 불박차 운전자가 정식재판 청구할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정식재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그래 신호위반이건 꼬리물기건 그래 그거는 알아서 형사에서 알아서 하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1. 꼬리물기 또는 신호위반한 불박차가 더 잘못. 2. 뻔히 보고도 그대로 달려온 3초로 차는 안 왔어요. 상대차가 더 잘못.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100표 투표 시작. 믿지만 막혀있는 차 하나 보내주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어딜 내시는데 그냥 가서 들이미는 게 옳습니까? 불박차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과실 비율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꼬리물기 안 됩니다. 그리고 꼬리물기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신호위반이 아니고 꼬리물기로 된다 그러면 미워도 선신호 우선 아닌가. 뻔히 보이니까. 뻔히 보이는데 거길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차 하나 때문에 맞은편 차들 하나도 못 움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97%가 뻔히 보고도 달려온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3%입니다. 꼬리물기 또는 신호위반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입니다. 설령 신호위반이라도 앞에 뻔히 있는데 그걸 그렇게 달려가서 부딪혀요? 신호위반인지 꼬리물기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하고요. 저는 상대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93% 의견처럼.